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금과 관련되어서 우리 경제적인 수학 부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그 세무사 같은 경우에 보면 전문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기장대리만 하는 사람들 있고, 재산제를 에 대한 세금만 보는 분들 있고, 세무조사하는 분들 있고, 물론 이 셋 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기장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기장대리를 맡길 때 여러분들이 언제 하느냐 하면 외부 조정 대상자로 판정이 될 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그 보통 그렇지 않을 때는 기장을 맡긴 경우와 직접 여러분들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하고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재산제세는 그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가 재산제세가 되죠. 세무조사관은 매출조사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다면 요 세 달을 다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급한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바쁠 때에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맡겨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세무에서는 소득이라고 하면 수익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그 다음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소득과 소득 금액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분류과세라고 하는 부분도 자주 등장하는데,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는 않고 별도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분리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에서 과세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나 특정 소득은 원청 징수로 소득세 의무를 종결하며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추가되지 않는 소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게 분리과세를 시키죠.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금융세 등에 해당하는 것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같은 경우죠.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도 있는데 분리과세에 넣는 거. 아까 소득금액은 수익금액 또는 소득에서 필요금비를 뺀 거라 했죠.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22%는 원청징수세율로 가져가잖아요. 그쵸? 보통 기타 소득에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도 수익금액에서 보통 8.8% 원청징수세율, 60%는 뭐 해주니까요. 요렇게 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장이라는 뜻은 사업에 관련된 영수증 등의 증빙을 근거로 해서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증빙을 근거로 해서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적격 증빙이라는 말도 많이 용어로 쓰는데, 이건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추계 신고, 이런 말은 소득에 대한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신고죠. 아까 여기 보면 소득에서 필요금비 뺀 것이 소득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신고다 이 말인 거죠. 결손금 이런 말도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당해 연도의 수입보다는 지출이 큰 경우에 차액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 2월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 연도 이전 5년 이내에 결손금 누적액 중에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갖다가 2월 결손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정자산은 감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 소득세, 이렇게 타이핑 잘못해서 종합소득세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과세표준의 세율, 과세표준의 그 세율을 말하는데요. 그 과세표준 금액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는 과세표준 금액이거든요. 여기다가 그게 과세표준에 맞추어져 있죠. 세율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종합소득세 세율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이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쓰이죠.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걸 요걸 갖다 세액공제가 되죠. 그래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모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뭐 표준세액공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이다. 이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준다. 이것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 계산된 세금보다도 크다면은 그러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걸 이야기하죠. 경정청구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텐데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했는데 있죠. 과세표준 및 세금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면은 신고 기한 경과 후에 그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하고 좀 다른 점은 있죠. 과세관청의 확인 과정을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는데요. 그 신고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거고, 혹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신고 납부 기한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냐면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라든지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지금 당한 경우나 또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라든지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그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좀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든지 또는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상황들을 지금 고려해 가지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징수유예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그 다음 세무서에서 발부한 납부고지분이라면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유는 아까 재해라든지 그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라든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경우라든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든지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라든지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그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달부터 9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자,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소득, 소비, 재산 이렇게 세금에 있습니다. 소득세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나뉘는 거죠. 소비세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그 다음 개별소비세 이런 거죠. 그 다음 재산세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그 다음 상속세, 정려세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소득, 소비, 재산세 이렇게.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장부 작성을 했을 때 혜택입니다. 과세 기간 동안에 적자, 즉 결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죠. 다만 부동산 임대 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해당 그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다음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소득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무기장 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만약에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 공제도가 또 가능하죠. 관리회계 관점에서는 정확한 수익, 비용이 산출이 되죠. 자, 이런 점에서 장부 작성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 경비에 대한 인정 기준인데요. 이것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만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불산입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은 지출은 어떤 거냐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벌금과 과태료,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 그다음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들, 그다음 업무와 무관한 지출들, 사업자의 가사와 관련된 지출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들, 그다음 대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대손상각비라든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라든지 기부금 한도 초과액들, 다음 연도 이후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의 그 선급액이라든지 사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면세 사업자는 있죠. 그 면세 관련 매입세 같은 경우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가 않는 사업자들 있죠.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이죠.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보면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매출액 그 연간 수익 금액이 50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들의 그 소상공인들은 여기 해당 안 되니까 세무조사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코스피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정기조사를 받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부자에 의한 고발로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 그 뭐 서면 조사를 해서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되면 서면 조사를 통해서 한번 먼저 통지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세금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